자, 4단원 봅시다. 4단원. 자, 4단원 교과서 펼치면 제목이 One word, many ways예요. 하나의 세계, 그리고 많은 길들. 이 길이라는 건 방법이라는 뜻도 있겠죠. 방법, 관점. 그러면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이 4단원은 비교와 대조를 이용해서 세상은 하나지만 이 세상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요거에 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네 그 한때 유행했던 MBTI처럼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서 상당히 출제가 용이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단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파트로 나눠서 A한 사람의 그룹, A그룹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B한 그룹의 특징을 나열한다. 그런 다음에 각각 얘네들은 각각 A에 속할까 B에 속할까 요걸 봐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돌려서 말한다면 다음에 설명에 맞는 사람들을 그룹 지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A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그룹핑하고 B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그룹핑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단원이 좀 더 학습을 간단 명령에 끝낼 수 있는 건 학습자료집 2페이지. 자, 문법 자료를 보면 교과서 속 문법을 보면 여기 사용되는 문법은 첫 번째가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 뭐냐?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과서 맨 앞에 제목에 보면 putting in other words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사 구문의 형태를 띄었는데 비인칭, 인칭이 없어 라고 하는 거야. 인칭이 왜 없지? 내가 아는 분사 구문은 문장에 접속사 있는 쪽에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을 때 주어를 지워주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로 시작하게 만드는 게 분사 구문인데 인칭이라고 한다면 그럼 주어는 1인칭, 2인칭 아니면 3인칭 이 안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얘기는 인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분사 구문을 환원할 필요가 없이 그냥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수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본문에 여기 나와 있는 putting in other words 이 얘기는 in other words예요. 그냥 그걸 분사 구문화 시킨 겁니다. 다른 말로 집어넣자면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을 보면 여기 2페이지 학습자료에 보면 frankly speaking부터 시작해서 considering that, based on 이것처럼 한 8가지 정도가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누구도 어느 학교도 독립분사 구문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양국도 마찬가지 한 번도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을 시험 문제로 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냈다? 지난 시험처럼 이것이 들어가 있는 문장 자체를 한글을 이용해서 쓰라고 해서 낸 적은 있다. 나중에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은 문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 사용된 문장을 지난번처럼 여기 보면 니네 미래 완료 사용된 거 문장 있지 한 것처럼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사용된 문장이 한 2개 나올 거야. 그 문장들을 염두에 두고 한 번씩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끝나요. 시험에 김계영 선생은 애초에 이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을 설명을 잘 안 해.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사 구문 전체 영역에서 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분사 구문을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여기에 Nika is not being 이거 교과서의 맨 앞 페이지 보면 language structures에 Nika is not being honest while Manfred is being genuine. is being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문법이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is being이다. 이 형태를 보게 되면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 자, 비동사 ing의 문법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행형. 비동사와 현재 분사를 합쳐서 우리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진행형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행형을 하면서 너희가 그때 중학교 때 기억을 조금 되살리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진행형이라는 건 동작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작이 아닌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대표적으로 가지다, 알다,
뭐 사랑하다 이런 단어들은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 라고 중학교 때 시험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I am having, I am knowing 이런 영어 표현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 거기까지만 가르치고 끝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진행형에는 사실 모든 동사는 법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문법이야. 이런 동사들도 진행형으로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동사만 하더라도 비동사는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에 있다 두 가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다와 있다 가지고 진행을 쓸 수가 없어. 이다인 중이다, 있다인 중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is being이 나왔다는 얘기죠. is being. 진행형을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문법은 진행형을 쓰지 않는 낯선 동사들이 진행형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해석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대표적인 동사, 비동사. 1번 뜻은 뭐뭐이다. I am a boy, I'm happy처럼 나는 뭐뭐이다. 1번 뜻입니다. 2번 어디에 있다. There is a boy. 한 소년이 있다. 비동사는 이게 두 가지 뜻이 끝이에요. 그러면 진행형으로다가 해석이 나온다면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해석을 진행형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행형으로 쓰지 않았던 동사는 움직임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상태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러면 진행형이 동작이 안 보이는 동사들은 뭐뭐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I am knowing him 이런 식으로 썼다. 나는 그를 알고 있는 중이다. 이건 영어로 맞지 않는 겁니다. 중학교 시험으로 본다면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너희가 영어에서 만약에 이런 문장을 만났다 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왜 나왔지가 아니라 이것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진행형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뭐라? 뭐뭐한 상태다. 나는 그 사람을 지금 알고 지내는 중이야. 알고 있어. 라는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영원한 게 아니라 진행의 의미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야. 자, 그럼 내가 이건 설명을 했는데 니들이 지금 들으면서도 이걸 그럼 어떻게 구분해? 바로 얘기해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독해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도 하는구나만 기억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4단원에서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어차피 수거처럼 쓰니까 문법으로 내지 않고 일시적인 상태를 진행 형태로 쓰게 되면 이렇게 뭐뭐한 상태이다 해석이 됐는데 문법 나올 수 없으니 4단원은 어법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겠죠. 4단원은 내용이 중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대조의 글이에요. A와 B에 대한 대조의 글입니다.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예시가 되냐면 작년에 봤던 모의고사 너네 시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기억을 날 거야 이 얘기 들으면. 유사성, similarity라고 부르는 유사성을 생물학자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analogous,와 homologous, 상사성과 상동성으로 해가지고 기능은 같지만 조상이 다르면 상사성, 기능은 다르게 쓰이지만 애초에 조상이 같으면 상동성. 아니 이거 내용을 구분하는 게 아니야. 그때 했던 내용 이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박쥐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종류가 달라. 박쥐랑 벌은 곤충과 얘는 포유류가 달라. 하지만 날개가 쓰이는 거 이거를 팔을 뭘처럼 써요? 날기 위해 써. 이렇게 유사성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다리, 말의 앞다리, 토끼의 앞다리들은 서로 기능이 서로 달라요. 쓰임이. 하지만 조상은 포유류로 올라가면 같은 종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그지? 그러면서 그것을 일치불일치 문제로 봤을 겁니다. 이 단원이 바로 그 단원이에요. 설명 딱 보면서 일치불일치도 어떻게 나오느냐? A그룹에 대한 설명. 다음 중 일치불일치 어떻습니까? A그룹은 뭐뭐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A그룹의 얘기를 하면서 끄트머리에 슬그머니 B의 얘기를 끼워넣는 거야. 함정 방식 기억납니까? 앞에까지 절반은 우리가 당연히 외웠던 알고 있는 걸 넣다가 끝에 단어 하나를 싹 바꾸는 거. 요게 바로 4단원의 함정이에요. 4단원은 문법도 중요치 않아. 영작도 포인트 문장 한두 개 봐주면 돼. 이거는 내용 싸움이에요. 내용 싸움. 알겠죠? 그리고 4단원에 주요 문법이 없단 뿐이지 4단원은 1, 2, 3단원에서 사용된 문법이 또 나와요.
그러면 김경쌤은 분명히 그 부분에 어법을 고치라는 문제는 내겠죠. 하지만 그 포인트는 또 정리가 되어 있는 연습으로 끝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일단 페이지 넘겨고 84페이지로 합니다. 교과서 84페이지. 자, 학습 자료로는 3페이지부터 시작이죠. 어차피 너희가 학교에서 교과서 시작을 안 했어. 우리가 먼저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친다면 여기의 경우에는 너희가 나랑 같이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영상 촬영된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학습이랑 나중에 비교해서 수업 듣고 나서 비교하다가 기억 안 나는 부분을 나에게 질문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뭐 여기까지 질문 있어 왜 이렇게 의구심이 가득한 눈빛이야? 뭐 궁금해? 그냥 4단원은 가볍게 시작하라는 얘기야. 가볍게 시작하라고. 그리고 니네 아까 내가 분사구문을 분사구문의 형태를 크게 7가지를 정리를 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 독립분사구문이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 마지막 7번째 분사구문이야. 그럼 너희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분사구문이 정리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거 내가 지난주에 요거 정리해서 수업하고 갈래? 게임할래? 그랬더니 다 같이 게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 4단원 끝날 때 그때 분사구문 한번 정리해 줄 겁니다. 니네 주관식으로 이 분사구문 사용하는 거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이 마지막 분사구문이라서 안 나오는 것이지 분사구문 자체는 7가지 형태를 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마치 지난번에 sim-that과 sim-to 중심되는 문법이 아니었지만 1학기 했던 거 나오듯이 분사구문도 당연히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다른 분사구문을 이용하시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단원 제목 보면 same world, 같은 세계, different lenses, 다른 렌즈들이래요. 렌즈는 옆에 있는 것처럼 카메라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렌즈는 여기서 말하는 렌즈는 다른 시각. 자, 뭘 얘기합니까? perspective, 관점을 얘기하겠죠. perspective는 다시 한번 하면 view를 얘기합니다. 다른 관점. 세상 같은 세계에 살지만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when you look at a picture, 당신이 사진 하나를 바라볼 때. 자, 그 다음 대시 나왔네요. 대선 동그라미. 대시 나오면 항상 이게 접속사일까 관계사일까 생각해 주면서 하세요. 해석을 독해로 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얘가 대시 나왔을 때 접속사든 관계사든 앞에 명사가 있다면 당연히 뒷문장은 이렇게 꾸며주는 해석일 테니까 해석엔 전혀 문제가 없어. 하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언제든지 얘가 쓰인 게 관계사인지 접속사인지를 봐줘야 됩니다. 앞에 명사가 있다면 얘는 접속사도 가능하고 관계사도 가능하겠죠. 결국은 뒤에 빠진 단어가 있는지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뒤에 봤더니 Your friend shows you 나왔습니다. Your friend가 주어예요. 동사는 shows야. 목적어는 you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갑자기 접속사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동사들이죠. give, send, show.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많이 했던 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몇 개 있어야 말이 되는 애들입니까? 2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누군가에게 주다, 누구누군가에게 보내주다, 누구누군가에게 보여주다, 무슨 주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해석은 에게와 을이 다 있어야 되는 4형식 동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2학년 때 시험으로 이걸 갖다가 니들이 4형식, 3형식 바꾸는 거 많이 했을 거야. 어떤 전치사는 to를 쓰고요. 누구는 for를 쓰고요. 누구는 of를 쓰죠. 이거 가지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해야 될 건 너의 친구가 보여준다. 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누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picture. 이게 빠진 겁니다. 그럼 that은 which를 대신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다. 그죠? 해석은 똑같죠. 너의 친구가 너에게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바라볼 때 어디에 있는 사진이냐? On his or her phone. 자, 요거요. his or her 있지? 요거 네모 쳐보세요. 이게 1호 과정에서 바뀐 1호 과정 교과서랑 바뀐 2022 교과서, 지금 수능이랑 바뀐 거랑 정말 큰 차이인데 작년부터 여기 보면 친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 그래서 his or her 요거는 1호 교과서엔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바뀐 교과서랑 수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정해지지 않은 직업이 나오거나 대상이 나오면 무조건 다 여성형을 씁니다. 나중에 볼 때 그 사람 할 때 이게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뭔지 모르겠어. 이게 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한 친구 단어는 요즘 교과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Your friend shows you on her phone.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일단 미확인이면 여자로 다 쓰니까 나중에 독해 모의고사 이제 또 11월에 모의고사 볼 텐데 여자 나오면 다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지 안 정해졌을 때는 다 여자야. 여학생들 후후 하면 됩니다. 그럼 남학생들이 또 이제 짜증내. 와씨 너 왜 남자로 그지? 자, 그 친구의 전화에 있는 사진을 바라볼 때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Do you notice? 의문문이네요. 이게 핵심이죠. 당신은 notice. notice 합니까? 알아봅니까? 인식합니까? 이때 notice. notice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recognize. 인지합니까? 아니면 perceive. 인식합니까? 이겁니다. notice는 알아보다니까. 그죠? 당신은 알아봅니까? 인식합니까? Who is in the picture? 자, 여기 who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맨날 who나 which 나오면 what이 나오면 맨날 관계대명사부터 생각하는데 얘 명사 없죠? 누가라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Who is in the picture? 누가 그림에 있는지, 사진에 있는지. 사진에 누가 있는지. who부터 picture까지가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주어 동사가 되겠죠. 의문사, 주어 동사. 이때 who가 의문사 겸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who is로 끝난 겁니다. Who is in the picture. 즉, 당신은 사진 속에 누가 있는지를 first, 먼저 인식합니까? or, 삼각형, 병렬이죠. 그러면 뒤에도 간접 의문문이 똑같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Where the picture was taken. 이땐 주어가 있죠. 어디서 그 사진이 was taken. 사진은 주어가 찍히는 거니까. 찍혔는지를 first, 먼저 인식합니까? 자, 문장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간접 의문문만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 친구가 사진을 보여줘. 야야 이 사진 좀 봐. 그러면 니네들은 사진 속의 인물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사진 속의 장소를 먼저 봅니까? 자, 얘기를 했습니다. whichever. 어떤 것이든지. 자, whichever 나왔네요. whichever 복합관계대명사죠.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건 관계대명사에다 ever를 붙인 거죠. 그러면 whichever는 두 단어로 우리가 뭐로 바꿉니까? 요거는 뭐로 바꿔요? anything which로 바꿀 수 있겠죠. 자, whichever you look at first.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사람인 whoever나 whenever, wherever처럼 복합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의미가 확확 떨어지는 건데 니들이 whatever랑 whichever 요 두 가지만 구분을 잘 못해요. 해석은 얘는 무엇이든지 해석이 비슷합니다. 얘는 어떤 것이든지. 자, 복합관계사를 풀었으면 관계사 플러스 이미 붙어있는 거니까 whatever는 anything that. that이한 것 어떤 것이든지 이거고 whichever는 anything which가 되겠죠. 풀어놓으니까 더 모르겠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whatever와 whichever 해석이 무엇이든지와 어떤 것이든지의 차이는 뭐냐면 선택지가 이미 나와서 골라야 되는 거. 자, 쉽게 말하면 너 무슨 과일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What fruits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택지 없이. 그냥 과일 전체 중에서 뭐 좋아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사과랑 오렌지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해? 그러면 Which fruit do you like better? 한 다음에 apple or orange 이렇게 쓰겠죠. 즉 whatever랑 whichever에서 얘도 무엇이든지 얘도 어떤 것이든지 라고 나왔지. 여기에서 제시된 선택지가 없으면 whatever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두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사진 볼 때 사람 먼저 보냐 장소 먼저 보니 두 가지 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whichever가 맞는 겁니다. 이 자리에 whatever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선택지가 나왔으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는 풀어 쓰는 거 내거나 아니면 이런 의미로 어법으로 바꿀 텐데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 어차피 수능에서는 복합관계사가 빠졌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복합관계사 깊이 있게 안 해. 그리고 선생님들이 복합관계사를 잘하지. 그죠? 잘해요. 자, 큰일 날 뻔했어. 잘해요. 잘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니들 못하니까. 자, 그래서 whichever,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whichever you look at first. 어떤 것이든지, 네가 보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먼저 보는 게 어떤 거예요? That perspective. 자, 여기 나오는 that perspective에서 that은 관계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닙니다. perspective 앞에 쓰이는 지시형용사예요. 그 관점은 that perspective. 그 관점은 may reflect. 반영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너의 cultural values. 문화적인 가치관들을 반영할지도 모릅니다. Without you being consciously aware of it. 자, 이 부분이 이 문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법 포인트입니다. 자, without 뭐뭐 하는 것 없이. 자, without, with나 without 전치사예요.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뭐뭐 하는 채로, without은 뭐뭐 하는 것 없이 서로 반대되는 전치사야. 중요한 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치사는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런데 동사가 나오고 싶어? 그럼 당연히 동사에다 뭘 붙여서 동명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요 놈이 있죠. 누가 있어요? you가 있네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많이 까먹고 있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사용법이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걸 떠올려 본다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을 썼어. 근데 동명사는 그냥 그 앞에 목적격 형태만 쓰는 겁니다. you는 목적격의 형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I love you, 그죠? 근데 얘는 내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적격을 쓰든 소유격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you가 아니라 뭐로 바꿔도 you are로 써도 정답이에요. 여긴 you로 나왔지만.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without ing는 당연히 해석이니까 요거 하는 것 없이잖아. 근데 누가 못하는 것 없이? 의미상의 주어가 얘가 이거 하는 것 없이. 그럼 넣으면 됩니다. 당신이 뭐 하는 것 없이 being consciously aware of it. consciously가 부사니까 살짝 가로치기 난다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 being은 동명사니까 ing 붙은 거고요. aware of가 있는 거죠. be aware of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거예요. 무엇을 인식하다, 알아보다는 뜻이죠. be aware of. 그러면 consciously가 부사적으로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알아보는 것 없이 그것을 it. 당신이 사람을 먼저 보든지 장소를 먼저 보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그 관점은 당신의 문화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것 없이 당신이 뭐 하는 것 없이 consciously 의식적으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이미 니네들이 나는 사람 먼저 봐야지, 나는 장소 먼저 봐야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가지고 왔던 습관, 이런 것들이 이미 담겨 있는 거야 라는 가벼운 문장이에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초반이에요. These different points of view. 이러한 다양한 다른 관점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관점이란 단어에 렌즈 나왔고요. 아까 했던 perspective 나왔고요. 여기 point of view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관점들. 여기까지가 주어죠. 이러한 다양한 다른 관점들이 exist. exist가 동사죠. 존재합니다. 자, 동사는 존재합니다이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 없고 일형식 동사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as는 이제 전치사로서 나오겠죠. 뭐로서 존재하느냐? personal and individual. 개인적인 그리고 각자의 차이점들로서 존재합니다. 즉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다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But 하지만 groups of people. 자, 사람들의 집단들. groups of people이에요. 사람들의 집단들은
in a particular neighborhood, city or country.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but이 새로운 문장을 잇는 접속사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의 집단인데, 그룹인데, 어디 있냐? 특정한, 오늘 나온 단어죠. 특정한, specific이라는 단어예요. particular. 특정한 이웃,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neighborhood는 이웃이라는 건 지역, place예요. 특정 지역, 또는 도시, 또는 세 개니까 A, B or C. 병렬 구조죠. 또는 나라에 있는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나 나라에 있는 점점 커다란 그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뭐 할지도 모른다. may also, 또한 have 할지도 모른다. 가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을? striking similarities. similarity, 이게 유사성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striking. 깜짝 놀라게 만드는. 놀라운이에요. 그러니까 surprising.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 surprising, amazing 똑같은 단어입니다. 놀라운 유사성이 있을지 모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15명이 서로 다른 생각, 지금 필기하는 내용도 달라. 하지만 이걸 멀리서 봐서 이 반 하나, 영어 수업, 제이스의 영어 수업을 듣는 하나를 본다면 너희들은 지금 4단원의 초반에 있는 부분에 선생님 얘기를 듣고선 적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유사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어떤 집단들은 지역이나 도시나 국가나 어떻게 그런 그룹에 따라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작게 보면, 낱개로 보면 저로 다른 모양이겠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묶어놓으면 얘네들이 가진 유사성이 보여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In her book, 그녀의 책에서. 자, 갑자기 느닷없이 그녀의 책? 이상하죠? 그럼 왜 이상하느냐? 당연히 문장의 시작에 전치사가 나왔다는 것부터 이상한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전치사구가 나와야 되는데 얘를 앞으로 강조하려고 띄어냈기 때문에 허가 먼저 나온 겁니다. 허가 누군지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녀의 책,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titled, 타이틀, 제목을 붙이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여기 뭐냐? which, is가 생략된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과거분사입니다. 제목이 붙은 책, titled는 named죠. 뭐뭐라는 이름의 책. 무슨 이름의 책? East meets West. 직역을 하면 동양이 서양을 만날다 라는 뜻이죠. 동쪽이 서쪽을 만난다 라는 책에서 author 양리우, 여기 나왔네요. 그녀는 누구다? 양리우라는 작가구만. 저자라는 뜻이에요. author입니다. author. 양리우는 자신의 책 East meets West에서, 근데 코마가 나왔어요. 양리우는 동사가 아직 안 나왔는데 who부터 was 13까지 코마로 엮여져 있죠. 양리우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니들 양리우 모르잖아. 양리우 부연 설명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서 태어나서 and 삼각형이고요. 이주했어. Germany, 독일로. 언제? 그녀가 14살 때. 자, 원래 태생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14살 때 독일로 간 거야. 즉, 이 얘기가 뭐냐?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양에서 태어나서 서양으로 이주를 해갔어. 이 책은 본인의 경험을 담은 책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저자는 attempt to, 뭐뭐 하기를 시도한다. 뭐 하려고 노력합니까? illustrate죠. illustrate는 일반적인 describe, depict죠. 묘사하다, 설명하다는 얘기예요. 자, 묘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관점들을 묘사하려고 노력한대. 어디로부터? From her eastern and western heritages. 전치사죠. 그녀의 eastern, 동쪽의, 동양의, 그리고 western, 서쪽의, 서양의 유산들 속에서부터, 거기서 나온 관점인 거죠. 자, 이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양에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14살 될 때까지는 중국에 있다가 독일로 건너갔어.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을 다 경험한 사람이란 얘기야. 그래서 동양의 유산들, 이 헤리티지라는 건 결국 뭐야? 결국 이 헤리티지라는 건 퍼스펙티브야. 동양의 헤리티지 유산이라는 게 문화유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중국이니까 무슨 만리장성이요, 병마용이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의 관점,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관점이란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In several different contexts. 몇 가지 다른 맥락에서. 몇 가지 다른 맥락에서. 뭘 통해서? eye-catching illustrations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eye-catching. 말 그대로 눈을 캐치하는. 시선을 사로잡는. 이게 다시 말하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appealing. 매력적인. 마음을 끄는. 뭔가를 attractive. 이런 거죠. 이런 단어를 많이 나왔잖아. 니네 벽화. 그 벽화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뭐뭐 할 거야. 이런 시험 봤듯이. appealing, attractive, eye-catching. 눈을 사로잡는 illustrations. 자, 아까 묘사하다라고 했는데 illustration이 나왔습니다. illustrate가 묘사인데 그냥 describe와 depict와 다른 점. describe는 말로 하는 겁니다. 글로 하는 겁니다. 그림이 없어요. depict는 그림은 없지만 글로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illustration은 뭐예요? 니들 알고 있는 일러스트.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illustration이라는 것은 삽화라는 명사가 있어요. 설명에 중간중간 들어가는 그림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면 이 책의 특징이 나와 있죠. 다음 중 윗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들이잖아. 그럼 이게 뭐야? 양리우의 책에는 여러 가지 삽화가 들어가 있다. 이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글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구나. 그리고 잠시 후에 교과서에 이제 너희들이 그 그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양리우의 책에. They seem to open up. 자, 그것들은 seem to open up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they는 그것들인지 그들인지를 딱 봐야 되는데 앞에 나온 복수형 중에 뭐가 있을까요? illustrations 있을 수 있고요. heritages 있을 수 있고 heritages는 perspective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네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삽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것들은로 갈게요. 그것들은 seem to open up. open up 하는 것 같대요. open해서 up 하는 게 뭐야? 터놓는 겁니다. 완전히 펼쳐놓는 거야. 뭐를? a friendly discussion. friendly. 아까 했던 거죠. 명사에 ly 붙었어요. 친구에다가 ly 붙었으니까 형용사입니다. 친근한. 친근한 논의. 친근한 토론. 친근한 토론을 터놓는 거야. 그것처럼 보인다. 뭐에 대해서? The essence of differences. 차이점들에 대한 본질에 있어서 친근한, 뭔가 와닿는 그러한 논의를 털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they는 뭐냐면 삽화를 통해서 하는 바로 이 관점들이라는 얘기야. 이게 perspectives가 they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우리 삽화를 통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점이라는 건 뭘까?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그러한 논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not only가 나왔어요. not only 나오면 A but also B. not only A but also B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러면 not only 찾으면 but also를 먼저 찾아. 근데 구분 지어. 뭐 할 뿐만 아니라 between individuals. 개인들 사이에서의 뿐만 아니라. 그럼 왜 갑자기 사이 나왔어? essence of differences. 차이점 말이야. 개개인 사이의 차이점의 본질 뿐만 아니라 뭐의 사이에도 집단이나 커뮤니티, 단체, 어떤 공동체 사이. 공동체라는 건 아까도 했지만 국가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나라별로. 이런 사이에서도 관점을 차이점에 대한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다. 자, 여기도 they seem to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they seem to는 투부정사잖아? 난 이거 아직도 이게 틀린 게 이해가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얘기한 겁니다. 이거 한 문장이죠? 그럼 심 대수를 하면 뭐예요? 시작 이때 넣어놓고 심 쓰고 주어 여기로 가면 돼요. 그 다음 동사 쓰면 됩니다. 그죠? 이거 다시 내진 않겠지. 어디 또 모르잖아. 이 새끼들 중간고사 때 이거 하고 나서 기억하나? 그래서 이거 해서 다시 냈으면 와 씨. 근데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안 될 것 같긴 해. 자, 여기가 첫 번째 도입부예요. 첫 번째 도입부에서 그럼 첫 번째 도입부의 얘기는 뭐 하는 거냐? 필자가 이 글을 갖다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건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저마다의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각자 다른 것 같이 보이는 그 관점도 커다랗게 어떤 지역이나 단체, 나라별로 묶다 보면 커다란 유사성을 보이기도 한대요.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얘기한 걸 니들이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필자가 이거를 자기 대신에 정리를 잘 해놓은 양리우라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이스트 미츠 웨스트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점들이 각자와 그룹으로 됐을 때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 자신이 동양과 서양을 두 가지 경험하고 나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썼던 책을 예시로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책의 특징은 뭐다? 그냥 단순히 비교되지만 한 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스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거기까지가 도입부예요. 이 도입부에는 큰 건 없고 아까 나왔던 해석 부분 볼 때 간접 의문문 초반에 그 다음에 without 전치사 나왔을 때 그 부분 의미상의 주어까지만 봐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본문 첫 페이지 끝났고요. 지금 시간 6시 10분. 자, 20분에 다음 페이지 85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